안녕하세요. 집쿡맘 이혜원입니다. 오늘은 애호박 조갯살 볶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재미나게 우리 한번 요리해 볼까요? 자, 그럼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주 재료는 애호박 1개, 그리고 조갯살은 한 100g 정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홍고추도 1개 정도만 필요하고요. 그다음 부재료를 설명해 드릴게요. 부재료는 맛술, 미림을 준비했는데요. 미림과 맛술은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오늘 미림을 사용하겠습니다. 미림, 그리고 소금, 그리고 물, 이렇게 해서 부재료가 필요하고요. 양념류는 식용유, 참기름, 깨소금, 백후추, 그리고 다진 마늘이 필요합니다. 먼저 애호박을 잘라야 되는데요. 저는 주로 껍질을 벗기지 않고 이 상태에서 칼을 썰어서 여기에서 껍질을 주로 벗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벗겨주시고요. 애호박을 한번 깨끗하게 세척을 하겠습니다. 애호박을 씻을 때는 그냥 맨질맨질한 부분을 좀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 씻은 애호박은 갖고 와서 이 끝에 부분을 다시 한번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반으로 길게 세로로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른 애호박은 여기에 보면 씨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씨 있는 부분을 다 도려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 씨 있는 부분을 도려내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이 씨에는 수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같이 요리해서 볶으면 나중에 볶을 때 이 아삭한 애호박의 식감을 다 물컹하게 만들게 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씨를 도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 애호박 요리를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게 눈썹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애호박 눈썹 나무를 만들어 줄게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칼집을 넣으셔서 씨를 도려내시고요. 정리해 주시고 1cm 크기로 썰어 줄게요. 그래서 한국에는 애호박이 참 많고 애호박을 구하기가 쉬운데 외국에서는 이 애호박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돼지호박이라든지 아니면 둥근호박을 많이 쓰게 돼서 많은 외국 분들이 이거는 우리가 보지 못한 식재료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애호박은 수분이 둥근호박이나 또는 돼지호박보다 수분이 덜하고 식감이 단단해서 단맛도 더 풍부하고요. 그리고 아삭아삭한 식감도 더 재미나게 즐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볶음을 드실 때는 애호박을 사용하시는 편이 더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라놓은 모양이 정말 예쁘고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보시면 이렇게 눈썹 모양 같이 이렇게 반달 모양처럼 모양이 돼서 애호박 눈썹 나물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절인 물에다가 살짝 절여야 되는데요. 실은 저는 한 컵 정도만 필요해서요. 한 컵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컵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소금은 아무 소금이나 사용하셔도 좋은데요. 저는 오늘 구운 소금을 사용했어요. 굳이 구운 소금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좀 씁쓸함이 덜하고 담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큰술 정도, 한 숟가락 하나 정도를 넣어서 소금물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썰어 놓은 애호박을 전부 다 넣어서 약 한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절여주시면 애호박이 머금고 있는 수분을 없애주고 또 그리고 소금이 침투해서 이 좀 더 단단한 식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버무려서 약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이거는 잠깐 옆에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조갯살은 약 100g 정도 준비를 했어요. 이 조갯살은 제가 오늘 수산물 시장에 가서 조갯살만 발려놓은 걸 사왔는데요. 수산물 시장에서 생물로 구매하셔도 좋고 또는 마트에서 냉동 조갯살을 쓰셔도 좋습니다. 저희의 레시피에서는 밑간을 하는데요. 밑간에서는 이렇게 미림은 이 알코올 퍼센테이지가 약 14%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맛술은 한 3%? 이 미림도 알코올이 14%가 되지만은 요리랑 같이 섞였을 때 그리고 나중에 볶았을 때 휘발이 돼서 날아가서 상관이 없지만 그 미림을 쓰는 게 좀 힘들다 싶으시면 맛술을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미림을 쓰는데요. 미림을 쓰는 이유는 왜 맛술에 이렇게 미림에 재워 놓느냐? 해산물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비린내와 그 향을 맛술이 좀 재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맛술에 좀 재워두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백후추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맛술은 많이 들어가진 않고요. 약 반 숟가락 정도. 너무 많이 넣으면 맛술이나 미림의 특유의 그 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해산물이 달아진다고 할까요? 뭐랄까 찐득한 냄새가 좀 있어서 반 숟가락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을 먼저 넣을게요. 참기름은 약 한 작은술 정도 넣어주세요. 밑간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전부 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백후추도 약간. 왜 백후추냐? 왜냐면 이게 하얀색이니까요. 그래서 조갯살이 하얀색이니까 백후추를 써요. 그래서 또 검은 색깔 요리들, 예를 들면 소고기에 밑간을 한다든지 할 때는 흑후추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밑간을 해서 잠깐 놔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홍고추를 썰어 볼게요. 홍고추는 가니쉬 역할로 오늘 색깔을 필요로 해서 이제 올릴 건데요. 가니쉬가 뭐예요? 가니쉬요? 고명이요. 네. 고명의 역할로만 활용을 할 거라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만 썰어주세요. 집에서 아이들이 매운 거를 잘 못 먹는다든지 그리고 좀 매콤한 향이 들어가는 것도 싫으신 분들은 홍고추를 생략하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다 썰어 놓은 거 옆에다 놔두도록 할게요. 애호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30분 정도 소금물에 재워야 되는데요. 저는 시간 관계상 미리 30분 정도 재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지금 이 애호박은 벌써 물도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소금물도 다 녹아서 지금 뿌연 소금물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맑은 그 소금물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얼마나 이것이 부드럽게 말랑말랑해졌는지 보시면 얘는 지금 이렇게 해도 부러지지가 않고요. 색깔도 훨씬 더 윤기나고 초록색이 더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깨끗하게 물에 한번 씻어보도록 할게요. 이 애호박을 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요. 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채를 하나 꺼내 볼게요. 그래서 물에다가 30분 정도를 담가놨기 때문에 좀 많이 짜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한번 물에다가 씻어주세요. 그래야지 짠기가 좀 사라지고 더 맛있게 애호박을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에다 받쳐서 물기를 빼주시고요. 이거를 다시 갖고 와서 요거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씻은 애호박을 볶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좀 예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식용유를 넣고 후라이팬을 좀 예열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밑간을 아까 했던 이 조갯살을 볶아서 향을 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이 좀 세다 싶으면 바로 중불로 줄이셔서 볶아서 이 조개의 향이 충분히 우러나올 수 있게끔 볶아주신 다음에 바로 호박을 넣어서
볶아주세요. 살짝 절여둔 애호박이랑 같이 맛있게 볶아주시면 이게 서로가 중화가 돼서 맛이 중화가 돼서 아주 밑반찬으로 최고의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는 새우젓이 좀 들어가야 돼요. 감칠맛을 주기 위해서 새우젓을 넣는데요. 새우젓은 약 한 반 큰술 정도. 만약에 이렇게 그 새우가 큰 새우가 들어가는 게 좀 싫으시다면은 이걸 다져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 다진 마늘도 약 한 반 큰술 정도, 반 숟가락 정도 넣어주세요. 만약에 다진 마늘의 향이 좋으시다면 좀 더 넣으셔도 그거는 개인의 기호에 맞춰서 가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박이 숨이 좀 죽을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고요. 또 조갯살이 없을 때는 새우살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특히 이 애호박은 아주 저칼로리 음식이에요. 이 채소 자체가 100g당 한 17칼로리 정도밖에 그 칼로리가 없어서 다이어트 음식에도 매우 좋고요. 뭐 제일 좋다고 하는 효능 중에 하나가 이 애호박에 칼륨이 되게 많이 들어있대요. 제가 오늘 같이 사용했던 이 조갯살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두 가지의 식재료들이 서로 상승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한테도 매우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볶아지면은요, 여기에다가 아까 조금 전에 썰었던 홍고추를 살포시 넣어서 색깔을 내주려고 해요. 조금 더 매콤한 그 맛을 내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에 청양고추를 아니면 또는 좀 더 매콤한 칼칼한 고추를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벌써 다 볶아져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불을 끄시고 참기름을 조금 둘러주세요. 참기름을 처음부터 두르지 않는 이유는 참기름을 너무 오래 볶으면 참기름에서 쓴맛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깨소금을 좀 뿌릴 건데요. 손으로 뿌셔도 좋고요. 또는 만약에 작은 절구 같은 게 있으시면 절구에다가 깨를 이렇게 으깨고 빻아서 그래서 그 깨소금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애호박 조갯살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쁘게 담아 볼게요. 뭐랄까요? 바다의 향과 조개의 향과 그 다음에 애호박의 싱싱한 채소의 맛이 어우러진 음식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밥도둑, 완전 밥도둑이네요. 예쁘게 잘 담아주세요. 깨소금, 미리 빻은 깨소금을 조금 더 뿌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애호박 조갯살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짜잔! 정말 맛있겠죠? 그러면 제가 대표해서 한 입 먹어볼게요. 그래서 호박이랑 조개랑 같이. 아주 짭조름한 것이 밥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집에서도 조미료를 정말 많이 쓰고 계세요. 실은 우리 집에서 건강한 다른 먹거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조미료는 좀 덜 사용하시고요. 이 자체로서 이미 조미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조개에서 나오는 그 조개의 염분이라든지 그리고 이 호박 자체도 계속 나중에 씹다 보면은 맛있는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너무 조미료 많이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즉흥맘 이혜원이었습니다. 오늘 요리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요리에 만나요. 빠이빠이.